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무척이나 우리 서민들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금년 한 해는 극복의 해로 새 희망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시공 현장 실무 제47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벽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닥 타일 붙이기. 자, 바닥 타일은 붙임 모르타르 1회 깔기, 면적은 6 내지 8평방미터랍니다. 한번 이렇게 모르타르 깔 때 6 내지 8평방미터로 이렇게 깔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일은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 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타르를 한 번에 많이 깔게 되면 붙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도 깔 수가 있고 또 압착 시멘트도 깔 수가 있겠죠. 그래 한 번에 이렇게 깔 수 있는 건 한 6 내지 8평방미터를 깔아놓고 붙이는데, 이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을 때는 규준 타일이라고 하는데, 규준 타일은 뭐냐면 타일 나누기를 합니다. 바닥 면적에 따라서 차로 치수를 재은 다음에 타일 크기에 따라서 나누기를 합니다. 왜 나누기를 해서 하느냐면 주황부면 주황부에 그 먹선을 놓든가 어떤 실을 치든가 해서 붙여서 타일 나누기 한 대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에 가서 한쪽부터 붙여 나가다 보면 10mm나 20mm 쪽이 들어가면 아주 보기 싫고, 또 10mm나 20mm짜리 쪽 타일은 일어나는 하자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누기를 한 다음에 어느 기준점을 잡아서 바닥에 실을 치고 거기서 기준 타일부터 먼저 붙입니다. 붙여나가고, 그 다음에 치장 줄눈, 이 줄눈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타일, 벽 타일도 마찬가지고 바닥 타일도 마찬가지고 줄눈을 넣게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모양을 좋게 한다고 줄눈을 빼먹고 타일과 타일을 막 붙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축 팽창이 안 돼서 타일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반드시 줄눈을 넣어야 되는데, 줄눈은 타일을 붙여놓고 3시간 정도 경과되면 줄눈 파기를 해서 줄눈 부분을 청소하고 24시간 경과한 후에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어느 정도 굳었을 때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수분케 한다. 자, 왜 줄눈 파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타일 그 바닥에 압착 시멘트든 시멘트 모르타르든 깔아놓고 타일을 붙여서 눌러 붙이게 되면은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 쪽으로 바탕에 있는 모르타르가 올라옵니다. 그 줄눈 간격을 띄워놓은 데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3mm 정도 띄우죠. 그 3mm 정도 띄우고, 대형 타일은 6mm입니다. 내부의 대형 타일은 6mm를 띄워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보면 좀 좁게 이렇게 줄눈이 크면 보기 싫다고 좁게 띄우는데 그게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mm를 띄우면 3mm 공간에 바닥에 눌러 붙이다 보면은 바닥에 그 줄눈과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 쪽으로 바닥 모르타르가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붙여놓고 지나고 난 다음에 철사 같은 걸 갖고 파냅니다. 왜 그러냐면 줄눈의 깊이가 타일 두께만큼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일이 보통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한 7mm에서 10mm 정도 두께가 되죠. 그래서 그 두께만큼
줄눈 모르타르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줄눈이 전부 탈락돼서 일어납니다. 껍데기만 이렇게 겉에만 줄눈이 돼가 있으면은. 그래서 줄눈을 해놓고 줄눈 파기를 해놓고 타일이 어느 정도 굳어야 마음대로 밟을 수가 있죠. 굳기 전에 밟으면 바닥 타일은 다 녹아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타일을 한 24시간 정도 굳히고, 뭐 겨울에 동절기 같은 경우는 뭐 48시간 정도 굳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빨리 안 굳으니까. 그래서 24시간 정도 굳히고, 그 다음에 그 시멘트가 이 굳히는 바람에 말랐는 데다가 다음 그 시멘트 종류, 그러니까 뭐 요즘은 칼라멘트도 있고 뭐 줄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줄눈 시멘트도 있을 수 있고 백시멘트도 있고, 그런데 그 뭐 습연 상태일 때 줄눈을 넣어야 바닥에 있는 몰타르하고 부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겉에만 붙어 있으면 또 탈락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물을 뿌려서 수분을 시킨 다음에 줄눈을 넣습니다. 줄눈인데 치장 줄눈이 너비가 5mm 이상일 때는 고무흑선으로 충분히 눌러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 꼭꼭 그 줄눈 파기 했는 데를 채워줘야 하고,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깊이가 깊을 때 양이 5mm 정도 되면 양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는 실링 재료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바닥 타일을 붙이다 보면 오픈된 개구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꼭 우리가 뭐 바닥 타일 붙인다 그러면 뭐 화장실만 자고 생각하는데, 일반 뭐 객실 바닥 같은데, 뭐 열차 승강장의 객실 바닥 같은데, 이런데 보면 뭐 계단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올라오기 위해서 개구부가 생기죠. 자, 개구부 주위나, 그 다음에 면적이 너무 넓어서 중간에 신축할 수 있는 줄눈을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뭐 실링제, 이 실리콘 종류나 이런 걸 가지고 넣게 되면 줄눈의 깊이가 깊으면은 실리콘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죠. 그래서 빈틈이 안 생기도록 제대로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인조 대리석 타일,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타일이 있어요. 이런 거는 시공전 부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분명히 제거해야 되고, 물과 뭐 SBR 라텍스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시공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이렇게 바탕면에, 시공 바탕면에 한번 뿌려줍니다. 이게 접착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멘트와 모래는 1: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mm 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고 레벨링 한다. 자, 이게 바닥 그 구배를 잡는다든가, 우리 화장실에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구배를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구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시멘트 모래를 1:3 정도를 섞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물로 비비는 게 아니고 습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비벼서 퍼석퍼석 할 정도로 비벼서 잣대로 딱 골라서 수평을 잡아놓고 그래갖고 타일을 붙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젖은 스펀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 이물질을 닦아낸다. 붙이고 나면은 그 타일이라든가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표면에 우리가 시멘트 모르타르라든가 이런 게 묻겠죠. 묻으면은 이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2-3일 지난 후에 줄눈 처리인데, 줄눈 처리는 모르타르용 SBR 라텍스를 첨가한다. 접착제인데, 접착제를
첨가해서 부착력을 좀 높여준다. 그 다음에 천연석 타일 붙이기. 천연석으로 된 타일들도 있으면 천연석 타일 붙이면 주로 압착공법을 합니다. 압착공법을 하는데 천연석 타일 시공 시 두 면 중에서 거친 면이 모르타르 접착면을 하고 타일이 전면은 평활하게 연마가 돼갖고 이래 있고 뒷면은 모르타르가 접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요철로 되어 있어요. 이 거친 면이 항상 모르타르 부분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부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석 타일 줄눈은 주로 110m로 많이 시공하는데 줄눈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중형 타일 정도는 전부 다가 300에 300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는 전부 다가 3mm로 합니다. 3mm 줄눈 그 넓이를 대형 타일 같은 경우에 뭐 한 600에 600 이런 큰 타일 같은 경우는 한 6mm 정도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클링커 타일. 주로 이 클링커 타일은 뭐 표면에 요철이 많이 생겨가 있고 석재 타일 종류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끄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주로 건축물 외부에 많이 붙입니다. 또는 그 매장 같은데 물을 많이 쓰는 이런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데 수산물 파는 수산 작업을 해가면서 파는 이런 바닥에 주로 붙이는 겁니다. 클링커 타일은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 그러니까 시멘트 몰타를 굉장히 되게 비벼서 몰타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구배를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구배를 잡아가면서 붙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 모르타르는 바른 1회의 면적은 6 내지 8평방미터로 하고 타일을 붙일 때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서 평평하게 한다. 그러니까 몰타를 비빈다고 해서 질게 막 질퍽하게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고 퍼석퍼석하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그 1대3으로 섞은 걸 물조로 물을 조금만 뿌려서 질게 너무 반죽을 미장하듯이 해버리면 구배를 못 잡아요. 그래서 구배를 잡아가면서 붙이기 때문에 퍼석퍼석한 상태로 습기만 좀 있는 상태로 시멘트를 깔았기 때문에 물조로에다가 시멘트 물을 이렇게 받아갖고 뿌려가면서 타일을 고무망치로 두들겨가면서 접착을 시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 줄눈을 2대 방수 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 인면까지 완전히 전련된 신축 줄눈을 갖다가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신축 줄눈이라는 건 균열을 갖다가 면적이 넓을 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겨울철 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도씨 이하일 때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해야 한다. 이 얼마나 안 되겠죠. 타일이 몰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얼마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인 후에 7일간은 진동이나 보양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클링커 타일은 7일 정도는 진동을 주거나 보양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줄눈을 넣은 후에 또는 경화 불량의 경우가 있거나 24시간 이내 비가 올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 보양합니다. 주로 왜 그러냐면 클링커 타일 자체가 주로 건물 외부나 옥상 부분 뭐 이런 데 많이 붙이는 타일이죠.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이고 난 뒤에 3 내지 4시간 후에 줄눈 파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줄눈 깊이가 최소 타일의 두께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일 두께만큼은 무조건 줄눈을 파줘야 된다. 우리가 벽에 붙이는 벽 타일도 마찬가지고 일반 화장실 같은 데 붙이는 타일도 마찬가지고 줄눈 파기는 타일 두께 깊이만큼 파야 됩니다. 그것보다 이상으로 파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밀실하게 타일 줄눈이 채워져야 우리가 줄눈이 탈락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타일 줄눈 매지라 그러죠. 매지가 이 방락 현상이 돼서 떨어져 나온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줄눈 파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다음 타일은 현장 품질 관리. 시공 중에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에 줄눈 높이 이상의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2mm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인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고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줄눈이 밀실하지 않으면 빗물이라든가 물이 스며들어서 타일이 백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들긴 검사. 타일을 이렇게 샘플로 한 장을 떼볼 수도 있고, 뒷부분에 본드 붙임도 마찬가지, 또 시멘트 떠 붙임도 마찬가지, 뒷부분에 몰타르라든가 본드라든가 압착 시멘트라든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떼어보는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망치나 이런 거 손으로 갖고 두들겨 봐도 되고,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에 검사봉으로 타일 면을 이렇게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되는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 갖고 다시 붙입니다. 왜? D가 제대로 안 채워졌을 때는 나중에 부딪히거나 하면 깨집니다. 그 다음 접착력 시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해서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 다음에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00에 60mm 크기로 바탕면까지 절단을 해갖고 한번 타일을 한번 시험합니다. 접착력이 얼마만큼 잘 붙었는가. 그 다음에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합니다. 왜? 시멘트가 완전히 굳었을 때 이게 부착력이 얼마만큼 제대로 붙였나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떼는 부분은 나중에 보수를 하게 되죠. 시험 결과 타일의 접착 강도가 4kg per cm 이상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양 및 청소. 타일은 붙인 후에 독이질 타일 및 인조 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양을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덮어놓고 저걸 하거나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이 급하다 보니까 스티로폼이나 합판을 깔고 바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양판을 깔고, 그러니까 보양판 합판이나 스티로폼이나 이런 걸 깔고 충격을 주지 않게끔 해놓고 위에 밟아야 된다.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비를 차단해서 보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 자, 청소는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이에요. 도자기질은 전부 도기질 타일은 좀 벽타일인 벽타일. 천연석 타일은 뭐 주로 외부 바닥 이런 쪽을 많이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거, 그러니까 매지 작업이 완료된 후에 타일 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자, 청소는 줄눈을 넣고 나서 주로 이제 스펀지를 하죠. 스펀지를 물에 적셔서 물을 손으로 완전히 짜버리고 그래서 닦아야 됩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닦으면 도로 줄눈이 파여버리죠. 스펀지에 의해서. 그 물을 완전히 닦아내고 저 물을 완전히 짜버리고 스펀지로 싹 닦고 또 물을 떠놓고 그 스펀지를 씻어서 또 물을 짠 다음에 또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아무리 그 타일 시공하면서 스펀지로 잘 닦아도 마르고 나면 타일 표면에 압착 시멘트나 시멘트가 뿌옇게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는 마른 걸레로 싹 닦아주면 완전히 제거됩니다. 마른 걸레로. 그 다음에 공업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는 물로 3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묻어서 안 지워질 때는 염산을, 그러니까 염산의 30배 정도로 물을 갖다 첨가했는 용액, 그냥 순수한 염산을 하면 타일이 변색돼 버립니다. 우리 포천석이나 이 화강석 종류를 붙여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산을 그냥 하면은 완전히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30배 정도 염산에다가 물을 희석시켜서 씻어내고 닦아내고 난 다음에 그 산 성분이 남은 거를 물로,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라 용제를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럼 2인조석 타일. 2인조석 타일은 중성 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 액상 왁스를 고르게 바르고 물로 적신 걸레나 폴리셔 기계로 광택을 내야 됩니다. 2인조석 타일은.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타일은 적산. 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제가 타일을 붙이는 걸 한 거는 뭐 타일 접착 붙임, 떠 붙임, 뭐 밀착 붙임, 여러 가지 붙이는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는 뭐인데, 관리자의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타일은 우리가 붙였으면 붙이는 시공도 중요하지만 타일 적산 수량도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바닥 면적은 100면적을 낸 다음에 타일 한 박스는 1.5평방미터, 벽 또는 바닥 면적이 1.5, 바닥 면적 나누기 1.5 하면 타일 소요량이 나오죠, 박스. 근데 이제 요거를 1.5로 했을 때는 우리 타일의 할증률을 3%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1.4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면 타일 한 박스가 정확하게 수량을 산출하다 보면은 2.88 타일 한 박스가, 그러니까 두 박스를 한 평이라 그러는데 두 박스가 계산을 해보면 2.88평방미터가 나옵니다. 우리 보통 건축에서는 3.3이 한 평이라고 하는데, 타일은 두 박스를 한 평이라고 하는데, 타일 한 평이라는 것이 3평방미터도 안 되는 2.88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박스에 1.44 평방미터 정도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1.5로 한 거는 1.5로 한 다음에 할정률을 갖다 3% 정도 이렇게 곱해주면은 소요량이 맞아집니다. 맞아지고 우리 30에 30 각짜리 타일 한 박스가 16장 들었죠. 한 박스에. 자, 타일 본드 한 말은 20리터 통에 타일 본드가 들어있는데 5mm 두께일 경우에 7.5평방미터 정도를 시공할 수 있고 7mm 두께로 바르게 되면은 5평방미터 정도 우리가 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고 압착 시멘트는 20kg과 25kg 한 포가 있는데 7mm 바닥에 이제 압착 시멘트는 주로 바닥에 많이 하기 때문에 바닥에 7mm 두께를 바르는 경우에는 20kg짜리는 한 포 갖고 4.3평방미터를 할 수 있고 25kg짜리는 5.8평방미터까지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일은 할정률이 이제 3%, 1.5로 계산했기 때문에 3%로 했는데 실제로 이 3%를 할정을 하는 거는 면적이 큰 면적에 이렇게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대합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얘기하는 거고 가정주택이 있는 개별적인 화장실인 경우는 코너가 많습니다. 작고 규모가 작고 코너가 많으면 쪽타일 그러니까 파치라 그러죠. 파치가 많이 나죠. 이런 경우는 거의 할정률을 10%까지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타일 양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일 지금 현재 그 적사는 여러분들이 바닥 면적을 재거나 벽 면적을 재보면 벽 타일 얼마, 바닥 타일 얼마, 수량 산출과 접착제, 본드라든가 압착 시멘트 수량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타일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48차 시에는 단열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